가만히 놔둬셔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장은 나스닥 종합 약간의 상승, S&P 보합, 다우 산업은 약간의 하락, 그리고 반도체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의 실적 발표가 나가리가 되면서 반도체는 내렸고 그동안 눌려있던 빅테크로 약간의 수급이 돌아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장 막판 미 항모 전단, 인도양 진입, 이란 공격하면 전면전,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또 급등을 했고요. 분위기가 살아날 듯 했던 나스닥 종합이 장 막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요 정도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부근에서 멤버십 텔레그램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고점을 이은 이 선에 터치를 했어요. 요때였어요. 아마도 오늘은 여기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때 막 오를 때 혹시나 멤버십 회원님들이 포모에 못 이겨서 강하게 매수를 하실까봐 노파심에 실시간으로 포모 매수를 막아드렸고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만 이 트럼프와 이란의 어떤 신경전 두고두고 증시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빅테크 어닝 시즌인데 빅테크의 어닝과 지정학적 이슈가 혼재하는 폭풍의 한 주가 될 것 같다. 잠시 국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25년 6월 20일이었어요. 코스피 3,000선 회복, 이재명 5,000 시대 실현할 것, 그리고 드디어 5,000이 되었죠. 한 6, 7개월 만에 코스피가 2,000이 올랐어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한다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년 만에 1000스닥 눈앞, 코스닥도 이제 3000 목표 기대감이 커져. 솔직히 코스피 3000일 때 5000 시대 실현할 것 이거 완전 개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실현을 했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현재 1000스닥이 눈앞에 있는데 3000이 이거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코스닥 3000 달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은 코스피도 한 6개월 뒤에 실현됐으니까 코스닥도 올해 연말이면은 뭐 3천이 되는 건가? 일단은 국장에 아직 못 오른 코스닥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저는 이미 뭐 코스닥 계속하고 있고요.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원래 멤버십 영상은 뭐 기법이나 뭐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 현재 제 보유 종목과 계획에 대한 저만의 생각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에 다른 기법 영상들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영상들이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복습을 한번 해주시면은 뭐 혼자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멤버십 영상이 매매하는데 유용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공포지수는 52, 중립에서 약간 올라왔다. 푸덴크로스는 약간 내려간 0.71. 금요일 영상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올랐다가 맞고 올랐다가 맞고 올랐다가 맞고 이렇게 될 거라 말씀드렸죠. 현재 그런 상태. 그러면은 다시 올랐다가 또 맞나? 여기를 좀 이탈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빅테크 실적 기대감으로.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은 금요일에는 쏙3 또 1이다. 쏙스를 내렸고요.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린 곳에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근데 돈을 이렇게 퍼다줘요. 지금 실버는 아주 미쳤다. 그리고 아이온큐, 인텔 2배, 그리고 샌디스크.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던 이 두 종목이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개미들은 2배로 이제 사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일로는 이 키움전사가 막 몰리는 곳에는 엔간하면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당일로만요. 주간 수매수는 특이한 게 넷플릭스가 좀 올라오고 있다. 저도 소액 넷플릭스에 진입을 했었는데 일단 뭐 보초병 수준으로 진입을 한 거고 넷플릭스가 이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월간 수매수에서는 테슬라. 테슬라 그만 좀 사라니까. 힘드네요, 테슬라. 다음 주 어닝 발표는 드디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화요일에는 유나헬 장전에 있고요. 저도 유나헬을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모아가려고 조금 보유 중이며 추가적으로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 후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쏙슬의 주요 구성 종목이고요. 수요일에는 역시 ASMR 쏙슬의 주요 구성 종목. 그리고 장 후에 드디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빅테크 슈퍼이크, 마소 메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램 리서치, IBM, WM은 좋은 장두 종목이라고 항상 얘기 드리죠. 목요일에는 애플과 샌디스크,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별다른 이슈는 없고 화요일에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 수요일에는 트럼프 연설이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목요일 새벽 4시에 있는데 금리 결정은 뭐 동결로 노무라도 예상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동결이 기정사실화 돼 있죠. 그러나 이어지는 또 파월의 기자회견, 그 전에 트럼프가 또 압박을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헛소리하지 않게끔. 금리는 동결이 될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금리 뭐 인상 뭐 이런 헛소리만 안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에 12월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 목요일 새벽 4시 이 금리 결정 후의 기자회견이 다음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다. 나스닥 QQQ 차트 주봉입니다. 본래는 이 고점과 저점을 이은 요 삼각수렴 여기를 좀 이탈을 했었잖아요. 이탈을 하고 다시 좀 말아 올리면서 진짜 힘들었던 주간이었는데 0.24% QQQ가 상승해준 주간이었습니다. 최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2.24%. 그렇기 때문에 삼각수렴을 수정해봤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좀 명확하게 시작된 요 지점부터 다시
고점을 이은 요 삼각수렴으로 좀 연장을 했어요. 빅테크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이 삼각수렴을 뚫고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게 기존 삼각수렴, 사실상 여기서 이 대추세를 이탈을 한 거죠. 이탈을 하면은 확인사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그 하단선을 터치하는 확인사살, 거기서 나스닥이 지금 끝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거죠.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기대 이하다, 또는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 이하다 라고 한다면 2월 달부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결국에는 미국 주식은 실적이다, 제발 좋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QQ 차트 월봉은 계속 말씀드리죠. 이 5월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 급등주는 5일선 또는 5주선 또는 5월선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나스닥은 건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의 4개월 동안 횡보 중이다. 비슷한 시기가 있었죠. 24년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횡보, 그리고 상승으로 턴을 하면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여기서 또다시 24년 11월부터 25년 3월까지 같은 자리에서 횡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지 못하면 한파 큰 조정이 온다. 그러니까 현재 응축의 상태, 여기서 추가적으로 빅테크의 실적 모멘텀을 받지 못하면 한파 크게 눌릴 것도, 중앙 이평선까지 눌릴 것도 예상해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상황은 더 올라갈 것을 기도하지만 현금 비중은 반드시 30% 이상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금요일에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난 연기금을 쏟아부었던 이 시기와 약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 이평선을 크게 이탈을 했고 추가적으로 한 일주일간 더 내린 후에 약간 반등을 시작했죠. 결국에는 환율도 차트입니다. 상승 추세 하단선 이탈을 하면 이탈을 한 선이 저항이 된다.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하락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연기금을 좀 쏟아부었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중앙 이평을 이탈하고 조금 심각한 것은 이 일목균형표를 좀 이탈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때도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하고 다시 리터치, 일목균형표를 이탈하고 한 번 더 오르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현재 제가 보는 환율의 지지선은 1429,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의 더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전을 대기 중이신 분은 조금 상황을 지켜볼 필요 있겠다. WTI 국제유가입니다. 20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내리는 추세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미세하게 일목균형표를 이탈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반등의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유가를 조절하면서 이란과의 사태를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유가의 단기적인 상승이 올 수 있는 준비는 되었다. 그러면은 또다시 유가 관련주 국장이 많잖아요. 유가가 오르면은 증시에는 조정이 올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오르는 유가 관련주를 단기 매매해 볼 수 있겠다.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크게 올랐다가 이 볼린저 밴드 둥둥, 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뭐 가든지 쳐내리든지 한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뜨면은 하락폭이 심한 종목들은 단기적인 저점의 자리니까 단기 매매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금요일에 빅스가 상승,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중앙 이평선을 미세하게 돌리고 있다. 요거 안 좋아요. 중앙 이평을 이탈을 해줘야 나스닥에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가 있다. 참고하시고요. US100 나스닥 지수 약간 수정한 이 삼각수렴의 상단에 금요일에 딱 터치하고 아주 정확하게 또 터치했어. 어쨌든 21선 위에 캔들이 마무리해줌에 따라서 빅테크 실적 기대감으로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다만 상방이 막혀있고 하방도 막혀있다. 삼각수렴의 횡보의 장, 고점을 낮추고 있다. 저점도 높이고는 있다. 굉장히 힘든 장이다. 그래서 영상에서 계속 4848의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내피셜이 아니라 그냥 차트의 상황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요 라인을 넘겨주면은 이제 이 검정색 라인, 안드로메다 라인 최종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에 항상 저항을 한번 이렇게 맞곤 했었던 1차 관문의 저항선, 빅테크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면 이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희망 회로는 여기,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기, 그리고 깨지면은 나스닥의 조정장의 시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다음 주에 빅테크 실적이 좋게 나와서 돌파한다, 그러면 여기는 익절의 자리. 4시간 봉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 벗어났고 실적 발표 대기 중이다. 엔비디아 오랜만에 21선 위로 올라와줬다. 이 캔들은 추세 전환 가능성의 캔들이 맞긴 맞아요. 그리고 검정색 190달러 통곡의 벽이다. 190달러만 터치하면은 저항을 받는 한 20번 정도 저항을 받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일단은 좀 버텨보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재평단은 한 175 정도 되고요. 레버리지도 뭐 여기서 잡으신 물량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한번 버텨봐야 되는 거고요. 일목균형표를 뚫으면은 텅 빈 공간이 생겨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한 190 근처까지 금요일에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189.6까지 갔다 왔네요. 190 근처 오면은 그냥 매도하고 다시 내리면 잡고, 매도하고 다시 내리면 잡고, 매도하고 다시 내리면 잡고, 여기 이 추세 하단 라인을 이탈하면은 손절, 뭐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NVDL 2배 레버리지나 NVDS, 엔비디아 1.5배 숏 이런 것도 적절히 섞어 주시면서 단기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인텔의 실적으로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은 추세 상단을 돌파한 요 지점 매도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라인으로 들어오면은, 만약에 다음 주에 들어오면은 추가적인 21선까지의 조정이 열리게 됩니다. 뭐 속설 기준으로는 이렇게 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워낙에 지금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고, 어쨌든 반도체가 26년에도 주도주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떤 극도의 변동성은 있지만 반도체가 아직 이렇게 확 무너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적절한 자리가 오면은 21선 근처에서 한 $50 초반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를 해볼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굉장히 좀 불안하고요. 일단 메인 상승 채널 안에 들어왔다. 다행입니다. 일단 21선 위로도 약간 올라와 줬다. 테슬라는 실적, 어닝은 뭐 항상 미스니까 미스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미스인 거. 다만 일론 머스크의 현인콜, 그러니까 혀로 실적이 안 나온 것을 무마시키는 그 현인콜. 이 현인콜이 이번엔 또 무슨 이슈로 있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테슬라는 솔직히 매력적이지가 않다. 힘든 종목입니다. 지지선은 다시 요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 438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 중앙 이평선이 이렇게 좀 돌려주는 그런 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막바로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 투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테슬라를 중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저도 힘든 상태고요. FNGS 빅테크 몰빵 레버리지죠. 차트를 보면은 맞고 떨어지고 맞으러 가야 되는데 21선 저항받고 떨어지고 21선 저항받고 떨어지고 좀 과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201선 파란색 201선을 지지를 받았다. 이 201선까지 무너지면은 빅테크의 조금 센 조정장이 시작되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빅테크 어닝이 있으니까, 다음 주가 어닝 시즌이니까 20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 줬다. 그러면은 내려오고 있는 21선 저항이 되겠죠. FNG-U 3배 레버리지를 보면은 내려오고 있는 21선, 시간이 가면은 얘는 계속 내려옵니다. 저항이 되는 자리, 그리고 이전 고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 가격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맞는 자리, 대략적으로 한 24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을 경우에요. 여기서 또 저항을 받는다. 차트는 하방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는 수렴이 나와야 추세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FNGU를 좀 매수 고려 중이시거나 물려 계시는 분들은 상황이 좋아지면은 약간의 물량 축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주는 뭐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인텔이 불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을 좀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뭐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인다. 저도 불주를 갖고 있는데 작년 4월에 사서 갖고 있다. 근데 불주를 영상에서 언급 안 하는 이유는 뭐 그냥 갖고 있어요. 불주는 투매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홀딩 중이다. 구글은 약간의 하락, 차트적으로는 당연히 뭐 고점이긴 하나 아직 뭐 도망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소는 내려오고 있는 추세 채널 옆으로 이탈을 했으나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 추세 채널의 상단을 정확하게 맞고 반등. 그래서 여러분, 이 차트가 굉장히 신기해요. 이 추세선만 잘 그어도 어느 정도 바리게이트를 치면서 매매할 수 있다. 추세선을 긋는 방법은 멤버십 영상에 예전부터 다 올려드렸고 수시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최후의 마지노선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선도 이거 제가 지금 그은 게 아니라 미리 다 그어놓은 거예요. 이전에 지지선이었던 이 빨간색 선, 거기서 또 저항을 받은 거죠. 거기가 내려오고 있는 중앙 이평선 터치 자리이기도 했고요. 본래 주가가 내리면은 이렇게 내리다가 이평선에 닿으면은 20일 이평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20일 동안 똑같은 수량을 모았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예요. 그래서 그 평균 단가 21선 터치 이 자리가 오면은 그 사람들의 본전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힘들었으니까 본전이 왔을 때 이따 던지고 보자, 이런 심리가 발현된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내리고 있는 추세에서는 진짜 초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단타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다. 이평선이 이렇게 꺾이는 초입에서 매수를 하면은 참 좋죠. 어쨌든 마소는 현재 반등의 성공. 애플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반등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 21선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한번 실적이 좋으면 오를 수는 있으나 맞고 떨어지면서 이평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아마존은 반등의 성공. 현재 빅테크 7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구글이 뭐 가장 건재하고 두 번째가 아마존이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아마존은 추세 반전에 가능성 캔들이 출현. 그러면 다시 내려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 아마존의 단기 매매 가능한 구간이고요. 내려왔을 때 아마존의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매매 가능한 차트가 되었고요. 메타는 금요일에 괜찮은 모습, 이제 3일 연속 반등을 하고 있다. 물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캔들 자체는 21선에서 저항을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올렸다는 것은 추세 반전 가능성의 캔들이다. 이제는 저항이 674가 강력한 저항이다. 이 자리는 201선의 저항이기도 하고요. 통상적으로 캔들이 201선 위에 있을 때가 좋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잠겨버리면 굉장히 긴 시간 고통을 받아요. 다시 올라도 201선 저항이 됩니다. 여기서 이 저항에서 절반을 털었죠. 여기서 분할 매수했던 거를. 그리고 다시 201선 저항, 또 저항. 그리고 요번에도 저항. 그러니까 단기 매매자라면 201선까지 올라와 주면 일단 물량 축소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잡은 게 있다고 하면 돌파하면은 다시 또 단기 매매. 메타를 초장기적으로 길게 보신다고 하면 이런 저점에서 잡은 물량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풍파 다 맞고 갈 용기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되고요. 브로드컴 추세 이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왔던 검정색 선 깨진 상황. 이 볼린저밴드 하단 둥둥이 뜨긴 했는데 뭐 지금에 와서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올라오고 있는 201선 추가적으로 내릴 시 201선이 지지가 된다. 여기서는 더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라와도 반등을 해도 이제 이 검정색 지지선이 저항이 된다. 한 327 정도 저항, 지지. 브로드컴은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었다. 넷플릭스가 이제 반등을 좀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넷플릭스는 사요나라지만 뭐 요 정도 내렸으면은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지지받은 지점이 지난 코로나 최저점 82달러 부근, 요 부근에서 적절하게 지지를 받았다. 내려오고 있는 기존의 지지선 저항이 되겠죠. 이런 단기 매매 뭐 그 정도입니다. 일단 넷플릭스는 추세적으로는 하방이 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는 단기 매매자들이 들어온 상황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메인 상승 채널 이탈하고 채널을 내렸고 또 채널을 내렸습니다. 빨간색 지지선, 일단 이것도 예전에 그어놨던 선인데 지지를 받고 여기서 유의미하게 다시 이전 상승 채널로 올라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또다시 이런 채널이 또 내려갑니다. 계속 채널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팔랑티어는 지금 뭐 힘을 못 쓰고 있다. 단타 매매로 주요한 지지선을 긋고 이게 튀면은 매도를 하고 그러한 단타 매매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201선의 선을 긋고 201선 여기를 터치하면은 매수를 하고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단기 매매만 현재는 가능한 상황. 로빈후드도 하방의 채널 단기적인 21선을 터치하는 이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인데 로빈후드가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코인도 좀 같이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 상황이 와야 로빈후드도 좀 오를 수가 있다. 금요일에 좀 좋았었는데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코인의 급락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UNH는 201선 위로 지난 급락 이후 처음으로 올라와주고 약간의 좀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반격의 채널, 이 하단선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좀 지지가 될 수가 있다. 201선이 위로 턴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단기간에 이런 큰 상승보다는 잔잔하게 201선이 위로 향할 때까지 저점이 온다고 하면은 저점 매수를 받아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좀 진득하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UNH가 조금의 하락이 왔을 시 추매 가능한 자리다. 저도 UNH를 보유하고 있고요. 솔라 엣지 참 좋은 종목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현재 좀 위험 신호거나 좋지 않은 상황인데 솔라 엣지는 상당히 좀 건재해요. 21선을 돌려내었고 계속 상승의 채널 안에 있다. 내려와 주면은 또 솔라 엣지는 단기 매매 가능한 구간. 가격은 32달러 정도.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21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201선을 터치했었네요. 201선을 이탈하면은 뭐 사요나라인데 여기서는 또 단기적인 반등, 이탈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온큐는 201선 이탈하면 일단 나와야 됩니다. 반등이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201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나스닥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은 또 이제 먼 미래를 보는 꿈의 종목 양자 섹터 아이온큐가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선을 이탈하면 손절. MP 머티리얼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심화되면은 히토류 관련주 MP가 대장이죠. 적정 매수가는 이 121선 65달러 정도 여기를 지지받는 한도에서 진입해 볼 수 있다. 현재는 횡보의 상태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받고 깨지면은 21선까지 좀 열어줘야 된다. 결국에는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좀 기다리는 모양새가 아닌가. 최근에 핫한 SMR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죠. 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다. 가격은 한 18.3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오클로는 21선을 이탈. 오클로랑 SMR이랑 거의 커플링으로 같이 가는 종목인데 오클로가 먼저 21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다음 타점은 79달러 정도. 201선에서 한번 걸고 깨지면은 손절. 코어이브, UDT에서 단타를 치고 있는 종목인데 추세가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금일에도 밑꼬리를 크게 달아주고 양봉으로 마무리. 그러면은 신규 매수자일 경우에는 적절한 매수가는 한 84달러 정도. 아이랜도 UDT에서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또 크게 올라줬죠. 21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 그런데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다. 이전에 추세가 깨진 자리 요 선이 57달러 부근이 강한 저항이다. 저항
21선 지지 뭐 이렇게 돌파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크게 열리는 구간, 그 전까지는 단타 매매 4848, 애매하게 잡으면은 수익권이 왔을 때 매도, 쳐내리면은 매수를 하고 좀 견뎌본다. 21선을 이탈하면은 121선까지 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탈하면은 손절, 121선에서 다시 매수를 받는다. 아스트랄랩스 추세는 올라가고 있다. 금요일에도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줬었네요. 추세가 이어지는 한도 내에서 저점을 줄 때 좀 잡아볼 수 있겠다. A11 월요일에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줄 것 같아요. CLSQ 금요일에 5% 큰 조정을 받았는데 추세가 좀 살아나는 초입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CLSQ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추세가 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LSQ를 관심 종목에 넣어보겠습니다. 저도 중소형주를 좋아하는데 중소형주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적절한 비중으로 4848을 하는 게 좋아요. 차트를 조금 잘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는 제 영상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단기 차익 실현하는 매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끝없이 이거 완전히 우주로 승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메인 상승 채널을 상단을 돌파한 자리, 상단을 이렇게 돌파하면은 단기적인 조정, 상단을 돌파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곤 했었죠. 저도 코스닥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데 단기적인 상방을 돌파한 자리, 급격하게 따라붙을 자리는 아니죠. 단기 매매 스타일이라면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필요한 자리. 그런데 코스피는 우주로 승천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때죠. 21년 고점 아직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코스닥이 넘겨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요. 코스닥이 오르려면은 국장의 2차전지 그리고 제약주가 올라야겠죠. 그런 종목들의 동향도 잘 살펴보시고 코스닥 지수도 투자해보면은 시간이 좀 흘러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의미 없이 횡보하는 수준. 현재 코인 쪽으로 전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반격의 채널을 이탈하고 거기를 저항 삼아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중. 주말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크게 시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없게 횡보를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코인 관련 법안, 클래리티 법안의 빠른 부스터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게더리움도 전혀 파는 사람도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지 않다. 사는 사람도 반등이 오면은 1, 2% 먹고 바로 매도를 하는 것 같고, 파는 사람들은 진짜 오랜 시간 버티다가 이제는 지쳐서 손절하면서 팔고 있다. 비트코인의 최저점은 80K, 이더리움의 최저점은 한 2700 라인 정도. 추가적으로 저점을 이탈하면은 코인의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도 없이 장기 하락장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당연히 코인이 26년에 불장이 다시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추세 상단, 추세 하단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때 강하게 매수를 할 생각이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이 와서 주봉 2평을 여기서 이렇게 꺾은다. 이렇게 꺾은다?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오면은 그때 다시 비트코인 단기 매매 들어갈 거고요.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현재 미국 주식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간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좀 재미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릴 그런 위치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도 시장을 떠날 순 없으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UDT 멤버십에서는 단기 매매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인베스팅의 70% 세일은 1월 30일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더시저 구독자 방에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서로의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마피디님, 제 구독자 방에 오셔가지고 커피 선착순을 해주셨어요. 대형 유튜버 분이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제 가족들에게 커피를 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마피디님.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investing.com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에 관하여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investing.com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investing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의 탭으로 들어가면은 관심 종목을 추가할 수 있고 investing.com이 분석한 객관적인 공정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애널리스트의 목표치, 목표 레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investing.com은 기관의 뷰가 담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들어가 보면은 엔비디아의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프로 리서치입니다. 클릭해 보면은 PDF 파일로 엔비디아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목표 주가도 일자별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영어이기 때문에 문서를 저장하신 후에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서 문서를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번역을 하면은 번역이 됩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것은 테슬라인데 한글로 테슬라의 레포트를 읽어볼 수가 있다. 요거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유료 서비스로 가입을 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투자 전에 알고 싶은데 리서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투자 리포트를 읽어봄으로써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서비스의 다른 기능을 보면은
프로픽 AI가 분석해주는 종목 분석이죠. 다양한 전략으로 자신이 원하는 종목들을 추천받을 수가 있어요. 주식 보기를 들어가면은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 데이터 검색기, 차트 분석, 스크리너 모두 종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워렌 AI라는 항목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네요. 현재 인베스팅에서는 55%의 할인된 가격으로 인베스팅 프로 서비스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00원대의 가격으로 할인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15% 더 할인된 가격으로 월 8,000원대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프로 리서치 PDF 보고서와 워렌 AI 그리고 광고가 없고 적정 가치와 미국 시장에 대한 프로픽 AI 전략 6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값어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하여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망할 뻔한 회사를 붙잡고 버티는 데 썼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장기 투자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수익이 때로는 다 깎여 내려가고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되잖아요.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대로 하고 또 차트를 공부하면서 단기 투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장기 투자의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장 모두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다들 힘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